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3년 전인가 연애도 못하고 적적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나는 뭘 할까 매일 같이 고민했다. 이런저런 게임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너무 지루했다. 나는 여러 취미생활, 동호회를 찾아가 봤다. 배드민턴 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등 가봤지만 고추밭이었다. 꽃은 하나인데 벌레들만 득실득실한 꼴이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2주 동안 가보고 그만두고 볼링 동호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았다. 회사 집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무료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야 우리 등산 가자 라고 했고 마음이라도 털고 올 겸 친구와 등산을 갔다. 마음도 적적했는데 산을 오르니 잡생각도 없어지고 몸이 힘드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등산 중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 나이 또한 젊은 층 나이 드신 분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여러모로 생각보다 즐겁다는 걸 몸소 느꼈다.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 계곡, 물소리, 폭포, 산의 경치도 볼 게 많고 사람 구경 또한 재미였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한 무리가 보였는데 뭔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다. 야 저기는 뭐 이리 떼거지로 산을 오르는 거야? 회사에서 왔나? 라고 물었다. 그러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산악회가 유행이야 라고 했다. 나는 그래 라고 말했고 친구는 또 말하기를 요즘 산악회가 핫해라고 입꼬리를 올리며 얘기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었고 야 그게 뭔 말인데? 되물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산악회에서 연인도 많이 생기고 불륜도 많다고 했다. 친구가 한술 더 떠 우리 산악회 들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 한 해에 산을 몇 번이나 탄다고?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겠다 싶었다. 그런데 나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갈등과 고민이 생겼다. 군에서 산을 많이 타다 보니 그 좋았던 산들도 그리 좋은 감정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산악회는 여자분들이 많다니 고민 또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면 직접 산을 오르면서 봤기 때문이다. 며칠 고민하고 친구한테 우리 산악회 가입하자고 했고 모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산악회에 들어 첫 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쉬면서 몇 사람끼리 얘기만 하는 사람, 처음부터 오르지 않고 막걸리 먹는 사람, 산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였다. 산악회가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좋은 모임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처음이라 우리는 조용히 산 정상까지 오르기로 했다. 우리는 얼음물과 오이 등을 준비해서 올랐고 사람 구경, 산 구경, 새소리를 들으며 산을 올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한쪽을 걷어 올리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어폰을 끼고 오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였다. 이어폰은 노래 들으면서 가나보다 했고 바지를 걷고 오르는 것은 더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저거 궁금해서 그러냐? 라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다리를 한쪽만 걷고 오르는 건 짝을 찾고 있다는 신호고 이어폰을 끼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은 없고 조용히 등산을 하고 싶다는 신호라고 했다. 조용히 등산만 즐기고 싶다는 거라고.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젊은 층 나이 많은 사람 여러모로 다 섞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간 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냥 그야말로 등산만 했다. 우리 또래가 있기를 바라고 갔는데 첫날부터 그러니 재미가 조금 떨어지고 흥이 없었다. 역시나 기대하면 실망감도 크다는 건지. 그래도 한 번 더 가보기로 했다. 친구는 두 번째 가는 날 일이 있어 같이 가지 못했고 나 혼자 가게 되었다. 근데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줌마들도 많고 아저씨들도 많이 왔다. 그런데 내 또래 남자애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저번에 봤던 어르신들한테는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얼음물 한 통만 들고 등산을 시작했다. 저번에 봤던 부부로 보이는 어르신 한 커플은 산중턱쯤 가더니 길이 없는 쪽으로 빠졌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앞을 오르던 두 커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며 내려갔다. 나는 이게 뭔가 싶었다. 나는 궁금해하며 산을 올랐고 나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던 그 예쁜 누나가 보였다. 그 누나도 힘들었는지 돌 위에 앉아서 잠시 쉬었고 나는 물통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 누나를 지나칠 때쯤 누나처럼 보이는 그분이 말을 걸었다. 우리 동호회 사람 같은데 처음 오셨나봐요? 라고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고 저는 저번 주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안 보이셨는데 저번 주에는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물어보니 친구 결혼식에 있어 못 왔다고 했다. 그 누나처럼 보이는 분은 나에게 나이와 이것저것 물어봤고 나도 물을 마시면서 그분의 나이를 물어봤다. 나는 30, 그분은 33, 3살 차이가 났었다. 나는 누나에게 물을 건넸고 누나는 고맙다며 물을 마셨다. 그렇게 조금 쉬다가 그 누나와 같이 산을 올랐고 나는 궁금해서 결혼은 했냐고 물었다. 누나는 결혼은 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아이도 있다고 했다. 누나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로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아서 서로 많이 싸웠다고. 그런데 성격도 맞지 않아서 별거를 하다가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처음 만났는데 오랜 친구처럼 속마음까지 얘기해주는 누나가 고마우면서도 불쌍해 보였다. 나는 누나에게 등산하고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고 누나는 오늘 약속 없으니 같이 한잔하자고 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지 금세 친해졌고 나는 그 누나 얘기를 더 듣고 싶었고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것저것 얘기하면 산을 올랐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다. 아까 궁금했던 산중간에서 옆길로 빠지는 커플도 물어봤고 산에 와서 산은 안 타고 바로 술 먹으러 가는 사람도 물어봤다. 그런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산길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산에서 서로 몰래 사랑을 나눈다고 했고 물론 불륜이라고 했다. 등산 동호회는 부부가 같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술이나 먹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륜에만 관심을 갖고 속된 말로 떡만 치러 오는 사람이라고. 난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다. 누나는 그래서 누나도 그런 마음으로 남자 꼬시러 동호회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고 누나는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말을 넘겼다. 이래저래 올라가다 경사가 있는 곳이 나와 내가 먼저 앞서 올랐고 그 다음 누나가 올랐다. 그러던 중 경사가 심한 부분은 내가 먼저 오르고 누나 손도 잡아주었다. 누나라 그런지 더 포근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마음이 작고 그 누나에게 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누나 손을 잡을 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다는 감정이 내 머리를 돌아다녔다. 누나는 손도 하얗고 피부도 하얀 뭐랄까 백옥 같은 여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정상에 올랐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인연이고 추억이 될 텐데 사진이나 한 장 받고 내려가자고 했고 예쁜 사람을 여러 장 찍고 산을 내려왔다. 우리는 차를 타고 술집으로 향했고 술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등산 얘기, 살아왔던 얘기, 직장 얘기 등등 하면서 말을 이어갔고 누나와 나는 소주 파였기에 술 또한 잘 맞았다. 술이 한 병 한 병 늘 때마다 누나의 눈은 촉촉해지는 걸 느꼈고 누나가 더 예뻐 보였다. 누나는 등산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 보였고 피부도 하얗고 그냥 다 예뻤다. 누나는 별 생각이 없을 텐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고 또 나는 보수적인 편이라 돌싱녀를 만나도 되나 싶었다. 우리는 술이 우리를 먹기 전에 1차를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누나는 대리를 불러갔고 나 또한 대리를 불러 집으로 왔다. 뭔가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신발의 모래가 꽉 찬 느낌이랄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갔고 오늘 있었던 누나와의 생각을 떠올리며 꿀잠을 잤다. 나는 회사를 가며 한 주를 시작했고 다가올 주말이 너무 기대가 되었다. 누나가 이번 주 등산할 때 보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너무 보고 싶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혔다. 누나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주를 잘 버티고 주말이 돼 등산을 하게 되었고 누나와 한 조를 이루어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타던 중 배가 좀 고프다고 했는데 누나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주었고 넣어주려고 아침에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를 위해. 나는 누나와 맛있게 먹었고 산도 오르고 경사가 가파른 곳은 손도 잡아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또 그렇게 느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 쯤 누나는 내가 김밥 싸줬으니까 오늘은 네가 술 사라며 얘기했고 나는 좋다 오늘은 내가 산다라고 얘기했다. 산을 내려와서 우리는 또 한잔하러 술집으로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주에 소맥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술을 기분 좋게 먹고 오늘도 피곤하니 누나는 집에 가자고 하겠지 생각하며 누나 피곤하면 집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누나는 오뎅탕에 소주 한 병만 더 하자고 했고 우리는 신나게 한 잔 더 하러 갔다. 이번 술집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같은 술집이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잔재주로 송금을 봐주기로 했다. 누나는 오, 그런 재주도 있냐며 좋아라 했다. 누나 손을 펴서 왼손부터 봐준다며 스킨십을 하게 됐다. 손금을 봐야 하는데 자꾸 누나의 보드라운 손결이 느껴졌고 자꾸 딴 생각만 들었다. 누나는 손금을 봐준다면서 왜 말을 안 하냐고 했고 깜짝 놀란 나는 손금을 봐주기 시작했다. 손금이 신기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다. 누나 이혼하고 재혼하는 손금도 보였다. 나는 누나에게 누나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아요. 근데 이혼하고 재혼운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누나는 얼굴이 안 좋다가 그래? 그러면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겠지라고 말하며 넘기려고 했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누나 그 좋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누나와 나는 눈을 마주보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술김에 입술을 서로에게 주고 말았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누나가 돌싱이든 뭐든 애가 있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이 누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술과 입술까지 먹고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등산 동호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등산을 갔을 때는 다른 불륜 커플처럼 산을 오르다가 옆길로 빠져서 사람이 없는 데서 스킨십을 자주 했다. 뽀뽀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샛길로 빠지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다. 불륜은 안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알게 되었다. 저는 불륜은 아니지만 애딸린 돌싱녀와의 관계라 그런지 왠지 모를 짜릿함이 더 컸던 것 같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산정사는 근처도 안 가기 시작했고 술 먹고 모텔 반복했다. 얼마 전만 해도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던 저에게 이게 웬 떡인가 싶었다. 다시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우리는 산에서 만나 샛길로 자주 빠졌고 수없이 샛길로 빠져 스킨십을 했고 오르라는 산은 안 오르고 그녀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즐겁고 또 즐거웠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누나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 만나야겠다고 나는 애도 있고 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누나와 애까지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친구놈도 돌싱이 나쁜 건 아닌데 아이까지 있으니 마음을 접으라고 했다. 나 또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고민 또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나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정말 마음도 잘 맞고 좋은 여자인데 왜 하필 이제 만나서 서로가 힘들까? 하늘도 무심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 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 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